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은 8도에서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온종일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 모레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16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도 강해 다소 쌀쌀하겠고 이후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환경부가 발암물질 등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을 직접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불법 폐기물만 100만 톤가량입니다. 수천억 원이 드는 복구 비용은 폐석산 업체와 배출업자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한 환경업체가 지정 폐기물로 불법 복구하다 적발된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등 지정 폐기물이 100만 톤가량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인 환경업체와 폐기물 배출업체에 지난해 8월까지 불법 폐기물을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복구 기간이 오는 8월로 1년 더 연장됐지만 복구는 시작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는 8월까지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폐석산에 묻힌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행정 대집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업체와 배출업체가 약속 기간까지 복구하지 못하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업체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행정 대집행은 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 2월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900억 원가량 소요되는 복구 비용은 환경업체와 배출업체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 시가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한 후에 대집행 수행 후 그 비용을 갖다가 복구 비용에 대해서 배출업체에 대해서 추징을 환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석산 불법 매립이 적발된 지 3년 만에 복구 작업이 세금으로 우선 진행되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4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당분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산등성이가 새까맣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희뿌연 연기가 온통 주변을 뒤덮습니다. 헬기들이 분주히 오가며 물을 쏟지만 성난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쯤. 태우다가 이렇게 산불이 번진 거라고. 작물 심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잡풀 같은 거 태우는 거지. 이 불은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30분 만에서야 진화됐습니다. 그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발생하면은 화재가 많이 이제 번져서 피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익산시 용안면 생태공원에서도 오후 3시쯤 불이 나 갈대밭 142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바람이 불고 너무 멀고 이 갈대가 너무 건조하게 말라갖고 막 불길이 한 10m 이상 치솟 올라요. 또 고창군 심원면과 김제시 금산면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나는 등 하루에만 4건의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는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전북에서는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GM 군산공장 사태에 가려 기념 사업들이 묻히고 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라도 천년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천년사 편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에서 5명씩 참여하는 편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30권 분량의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천년의 역사를 끝나지 않고 미래의 천년을 내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차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올해를 전라도 방문해로 선포하는 행사와 전라가명 복원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터지면서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은 관심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전라도 새천년공원 같은 핵심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가 뒤늦게 GM 사태에 대응하면서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을 챙기기로 했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시도가 잘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서 전라도 천년이라는 그 보배들을 잘 꿰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것으로.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되살릴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내 전문대학들이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개 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정원이 감축되거나 폐과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교원 양성기관 평가 결과입니다. 전국 전문대 유아교육과 평가에서 도내 2개 대학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대학 한 곳은 최하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은 전국 36개 대학 가운데 도내 대학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보건교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의 평가도 비슷합니다. C등급에 2개 대학이 포함됐고 A등급은 한 곳도 없습니다. 준비는 뭐 어떤 대학이든지 다 하죠. 학과에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저희도 한다고 한 건데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C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의 30%가 감축되고 2등급 대학은 학과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폐지가 결정된 서해대는 올해 입학생이 졸업하면 학과가 사라집니다. 교육부는 우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부터 5년 주기로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해 부실학과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원 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도내에서는 100여 명, 전국적으로는 770여 명의 관련 학과 정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문대학들이 부실한 학교 운영으로 강제적 구조 조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으로 새 출발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전북에서만큼은 여당인 민주당과 맞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포부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추락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평화당이 출범했던 2월에만 해도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고 정당 간의 경쟁이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안팎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 결과 2월 말 전라권에서 4에서 5%대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면서 1에서 2% 수준까지 떨어져 텃밭인 호남에서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남북 화해 무드 같은 대형 현안에 떠밀려서 당의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게 자체 분석입니다. 여기와 맞서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여야는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에 동반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낀 우리 민평당 같은 경우는 목소리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선거가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도지사 후보도 내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을 겨냥한 골프와 봉침 공세에 치중하면서 스스로 대안과 정책을 이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 개혁 이것이 우리 정당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결코 주안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화당은 이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방선거에 진용을 갖추고 지역 공약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선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속절없이 떨어지는 지지율은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 간판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 도심 하천에 최대 10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볕 아래 일광욕을 즐기는 수달. 몇 차례 모래를 헤집고는 금세 사라집니다. 밤에도 나타나 열심히 땅을 파는가 싶더니 카메라 쪽을 응시하기도 합니다. 전주 도심 하천에 사는 수달 가족은 최대 10마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심을 가르는 물에 수달이 돌아왔다는 건 그만큼 수질이나 생태 환경이 나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도심 수달이 처음 발견된 시점이 10년 전인 점을 고려하면 개체수가 늘어난 속도는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보호 대책이 없다 보니 그동안 수달이 차에 치여 죽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달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전주천의 그 재해 방지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빛 이런 인위적인 요소들이 수달의 서식에 조금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달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생태 통로를 만들고 출현이 잦은 곳엔 안내판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이라든지 장단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전주시는 하천 개발 시에도 수달 보호를 염두에 두고 수달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순창군이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하는 단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수군은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고추장 민속마을 옆에 발효산업의 첨단화를 돕는 시설과 체험 관광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민간 투자 등 1,067억 원이 투자되는 공사는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무주군 설천면에 잡곡 생산과 유통을 도울 잡곡 가공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주군은 잡곡 농사를 짓는 100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계암동 벚꽃 축제가 부안군 상사면 계암사 일대에서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퍼레이드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안 상선면 계암동 벚꽃 터널에서 열리는 제3위 계암동 벚꽃 축제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찾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장수군이 오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승마 체험장과 농계사당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 버스 요금은 어른을 기준으로 9,000원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도지사 후보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과 송하진 지사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데 이어 여론조사를 거쳐 빠르면 15일을 전후해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출마 의사를 타진해 이번 주 확정할 예정이며 바른미래당도 오는 10일 도당 개편대회에서 도지사 후보를 공개하기 위해 각계 인사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전라도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을 국토교통부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공항 입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전라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3 세계잼버리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익산시 영등동 자신의 집에 들른 43살 손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손 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